안녕하십니까? 똑똑 오늘의 세계사 성우 양학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출발하시죠. 동장군도 기세가 꺾이고 겨울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겨울을 끝내는 눈이 아니라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전염병이 시작한 우한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텐진, 칭다오, 하얼빈. 중국의 여러 도시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한은 다소 생소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우한은 메가시티였습니다.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도시를 메가시티라 하는데 서울과 도쿄도 해당하죠. 좀 더 찾아보니까 우한은 중국의 7대 도시 중에 하나이며 중국 내륙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경부선과 호남선,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대전 통영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대전 같은 도시죠. 그리고 공업도 발달해서 한국 기업과 교민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 정부가 전세기를 띄우고 시끌벅적했죠. 거기에 우한은 역사가 오래된 도시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삼국지 좋아하시죠? 저도 삼국지를 참 좋아하는데요. 한번 먹어볼 수는 없고요. 어쨌든 중국의 3대 기서 중에 하나인 나관중의 삼국지 연희 팬이라면 아 거기! 라고 하시면서 무릎을 칠 만한 지명이 있습니다. 강하. 바로 형주의 강하입니다. 강하가 어떤 곳입니까? 삼국지 연희 내용을 다시 생각해보면 유비가 촉한을 세우기 전에 신야의 성주로 있었습니다. 조조가 유표의 둘째 아들인 유종에게 항복을 받고 남은 형주 땅도 모조리 차지하기 위해 유비를 공격하자 유비는 백성을 데리고 유표의 첫째 아들 유기가 미리 자리 잡고 있던 강하로 도망칩니다. 유비 본인만 먼저 강하로 가도 되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백성 수만 명을 데리고 느리게 도주하는 장면. 이 장면은 유비가 인덕을 갖춘 군주라고 묘사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추격한 조조군이 많은 백성을 죽이고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조운, 즉 조자룡이 유비의 아들인 아두를 구해서 조조의 대군을 뚫고 장비가 장판교에서 혼자 조조의 대군을 막아서는 장면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드라마틱하죠? 처음에는 생소했던 우한이 이쯤 되면 조금은 친숙해졌으리라 생각하면서 본격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우한은 그 큰 중국에서도 하필 내륙에 있어서 용수를 공급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지만 걱정 없었습니다. 양쯔강과 한수, 두 강이 만나는 곳에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예전부터 사람이 많이 살았습니다. 양쯔강을 다른 이름으로 장강이라고 하는데 한자 그대로 긴 강입니다. 원래 강이라는 한자 자체가 양쯔강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강이라는 글자 앞에 다른 이름을 붙이면서 많은 강이 생겼고 양쯔강에 일종의 고유성을 붙이면서 긴 강이라는 의미를 밝히려고 장강이라고 하게 되었죠. 토막상식을 덧붙이면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나일강, 두 번째가 아마존강이며 세 번째가 양쯔강입니다. 나일강은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 아마존강은 남아메리카의 여러 국가를 거치지만 양쯔강은 오로지 중국에서만 흐르는 강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7번째로 긴 강이 역시 유명한 황허인데 이 강도 중국에서만 흐릅니다. 정말 무지막지합니다. 똑똑 오늘의 세계사에서도 다룬 적이 있고 중국 최초의 역사 왕조라고 할 수 있는 상나라 유적도 우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우한을 포함한 양쯔강 이남 지역이 역사 기록으로 남은 것은 춘추 전국시대부터입니다. 춘추시대에는 춘추 5패 중에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가 이 지방을 차지하려고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전국시대에는 전국 7용 중에 하나인 초나라가 완전히 차지했죠. 우한 지역이 중국 역사에서 주인공이 된 때가 3세기 초 후한 말기였습니다. 후한 시대가 앞서 말씀드린 삼국지 연희의 무대가 되는 시기입니다. 위, 촉, 오, 세 나라를 건국하기 전에 조조, 유비, 송건, 세 영웅은 우한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 즉 형주를 차지하려고 대규모 전쟁도 불사했습니다. 삼국지 연희에서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적벽대전, 바로 적벽이 우한 인근의 양쯔강 유역입니다. 소설인 연희에서는 주유가 고육지책을 쓰고 방통은 연안계를 쓰고 하다 제갈량론 동남풍까지 부르면서 화공을 펼친 끝에 조조군이 대패했다고 묘사합니다. 하지만 역사인 정사에서는 역병 때문에 조조군이 패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조군은 북방 출신이 많았는데
고온다습한 형주의 기후와 맞지 않아서 풍토병이나 전염병에 취약했을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적벽대전이 11월에 발생했는데 그렇게 더운 날씨가 아니었을 텐데도 지금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염병이 창궐했다는 점이죠. 이처럼 우한이 후한말 삼국시대에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했지만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양쯔강 이남을 본격적으로 개발한 때는 수나라 시기였습니다. 후한말 이후 360년간 혼란한 시기였던 위진남북조 시대를 마무리한 수나라, 그리고 고구려에게 살수대첩으로 세게 얻어터진 그 수나라죠. 수나라는 중국 북쪽과 남쪽이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물줄기를 잇는 대운하를 건설했습니다. 그 덕분에 황허와 양쯔강을 연결할 수 있었고 양쯔강 이남을 본격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 중국은 베이징을 포함한 북부지방이 정치적인 중심지라면 우한과 상하이 같은 양쯔강 남쪽, 즉 강남 지역은 경제적인 중심지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틀을 12세기 남송시대에 갖추게 됩니다. 송나라는 1126년에 중국 역사상 최대 수치라고 하는 정강의 변을 겪었습니다. 금나라가 수도 카이펑을 점령했죠. 이때 금나라의 침략을 피해서 남쪽으로 피신한 세력이 이후에 양쯔강 이남인 이만, 지금의 항저우를 수도로 삼고 남송을 건국합니다. 남송시대에도 금나라와 몽골 같은 북쪽의 인민족에게 계속 공격받아서 군사적으로는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옥한 강남 땅이 있었고 대운하의 남쪽에 위치한 데다가 수도인 항저우가 바다에서도 가까운 덕에 물류체계는 훌륭했습니다. 이 덕에 경제적으로는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남송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우한이라는 명칭도 명나라 때 강의 남쪽인 우창과 강의 북쪽인 한양 두 도시가 통합하면서 우와 한, 한 글자씩 붙여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중국 영사에서 변두리로 물러났던 우한은 1800년대 중반부터 1900년대 중반까지 다시 한번 중국사에서 굵직한 사건이 발생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1856년 제2차 아편전쟁이라고도 하는 에로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청나라는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에게 패하면서 1860년에 불평등 조약인 베이징 조약을 맺으면서 에로우 사건을 일단락했죠. 에로우 사건이 한창이던 1858년에 텐진 조약도 맺었는데 표면적으로는 기독교 신앙과 성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항구 개항과 거류민 보호 내용이 있는 만큼 평등하지만은 않은 조약이었죠. 조금 더 전인 1842년에는 제1차 아편전쟁을 종결하는 난징 조약으로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고 중국의 주요 항구를 개항했습니다. 그런데 베이징 조약까지 맺게 되니 중국은 외세에 더 심하게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한은 내륙지방이라고 언급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1858년 텐진 조약 이후에 우한도 개항했고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 조계지가 설치되었습니다. 내륙도시라며 우한에 웬 개항이냐? 채널 닫아라! 혹시 이러시고 싶으시면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우한이 중국 내륙에 있지만 양쯔강 유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양쯔강은 큰 상선이 바다에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유량이 충분했기 때문에 우한도 엄연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조선시대의 남한강 유역인 충주와 낙동강 유역인 상주에 좋은 선이 드나든 점을 생각하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충주와 상주도 내륙지방이죠. 텐진 조약 이후에 서구 제국주의 열강이 경제 침탈하기 시작하고 청나라 정부는 무능하게 대처하자 우한 백성은 고충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혹세무민이 빠질 수 없겠죠. 광둥성 출신의 홍수전이 기독교 유일신 사상에 중국의 불교, 도교 풍습을 결합하면서 신흥 종교를 창시했습니다. 홍수전 스스로 야훼의 둘째 아들이고 예수의 동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이비 냄새가 풀풀 나죠? 그래도 백성이 워낙 도탄에 빠져있다 보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홍수전의 주장이 먹혔습니다. 홍수전은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 장수성, 저장성, 안후이성에 걸쳐서 태평전국을 수립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점점 망하던 청나라는 태평전국의 난으로 KO 펀치를 맞았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단 청나라가 겨우 숨쉬던 1911년 10월 10일 우한에서 우창 공기가 발생했습니다. 청나라의 현대화 군대인 신군을 무장하려고 당시 우한에서는 현대적인 무기를 많이 제조하고 있었습니다. 우한이 그렇게 발달한 공업도시라면 노동자도 많이 살고 있겠죠. 그리고 그 노동자는
청나라 귀족이나 군벌보다는 생활하기가 그리 여유롭지 않았고 전제군 주제인 청나라의 반감도 컸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지역에 순원이 제창한 혁명 이론까지 퍼졌습니다. 더 결정적으로는 우한에 주둔하던 신군 중에 순원의 사상에 동조하는 군인까지 많았습니다. 결국 무장한 신군이 만주족 국가인 청나라를 타도하자고 봉기하게 되었습니다. 우창봉기는 청나라가 달고 있던 산소호흡기를 완전히 벗겨버리게 되었고 중화민국을 세우는 신해혁명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신해혁명 이후에 국민당 정부가 수립되었고 우한은 여전히 공업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1927년에는 노동자가 지지하는 국민당 좌파 정부가 수립되기도 했습니다. 국민당이라는 이름을 같이 썼지만 장제스에 반발한 세력이 국민당 좌파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우한의 노동자는 그곳을 지지한 것이죠. 이후에 국민당 좌파 정부는 국민당 우파 정부와 완전히 분리되면서 중국 공산당을 이루는 한 축이 됩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른 중일전쟁에서도 우한이 등장합니다. 1938년 중국군과 일본군 양측 합쳐서 100만 명이 격전을 벌였는데 이를 우한회전이라고 합니다. 상나라부터 현대까지 햇수로는 3000년을 넘나들며 중국 우한의 역사를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우한은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무엇보다 투명하게 대처하면서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더 이상 전염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한이 중국에서 전염병이 발생한 대표적인 도시라고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동시대를 살고 있는 지구인으로서 또고세가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마스크 꼭 쓰시고 자주 손 씻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여러분께서 똑똑 오늘의 세계사에 주시는 삼중신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재미있는 세계사 이야기가 있을까요? 똑똑 오늘의 세계사는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